뭐 각설하고요. 바로 시작을 합시다. 일단 제가 저희 학원이 이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장 크게 느꼈어요. 제가 이제 과외를 할 때 김포 지역 말고 서울 지역에서 많이 과외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학원을 다닌 지역은 사실 김포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김포 지역 자체에서는 약간의 교육열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영수 학원은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 됐고, 이제 좀 다니시는 분들은 국어도 다니시고, 이제 조금 엄청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탐구 학원까지 다니는데, 그 탐구 학원이 이제 또 과탐에서 또 생명, 지구, 과학, 물리 이렇게 또 다 나눠서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표 조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어찌어찌 해갖고 토요일, 일요일 26시간 합쳐서 강의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맞추기가 힘들어서 또 아쉽게 이제 내가 강의를 못하는 친구들도 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을 조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조금 타파하고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렇게 찍어서라도 제공을 하자라는 목표 하에 일단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고, 자, 두 번째로는 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야. 자, 일단 이 얘기가 뭐냐면, 요즘 애들이 이제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 새벽 1시는 기본이고, 늦으면 한 3, 4시까지 안 주무시고, 한 3, 4시간 뒤에 일어나서 학교에 이제 출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도 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방향성을 조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이랑 다르게 학원에 이제 규정 시간이 10시까지로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또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너네들이 또 이제 고집이 좀 센 분들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또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하기 싫고, 그냥 나한테 맞춰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경향성이 조금은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없앨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 인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또 그게 굉장히 또 잘 맞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규칙성을 또 강제로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건 취향껏 들으시면 된다는데, 이제 이러한 강의를 찍었을 때 이제 본인의 취향에 어떤 학원이 기존에 안 맞았던 분들은 이 강의를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설하고 이제 그냥 내가 찍게 된 계획이 그냥 이렇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인강을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학교마다의 특징을 들어갈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운유고등학교부터 들어갈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운유고등학교를 재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운유고등학교를 굳이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나는 일단 한 번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른 학교도 한 번쯤은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교과서나 모의고사를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각 학교별로 이제 포인트를 집어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장기고등학교에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줄 건데, 작년에 솔터고등학교에서 출제가 됐어.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이제 다른 학교의 이제 경향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의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어차피 시험 범위가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너네들 학교에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설명하는 걸 한번 쭉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배속을 해도 다 괜찮고요. 그냥 어떻게 해도 다 괜찮아.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유익할 거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해드리고, 일단 우종고등학교는 서술형 문제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서술형 문제가 존재하지 않은 거랑 이제 페어랑 같이 가는 게, 이제 시험 지필이 40%고 40%에다가 수행이 또 60%야. 근데 이제 이걸 또 다른 학교가 들으면 굉장히 좀 의아해할 수가 있는 게, 일단 이 서술형 문제를 없애고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도 원래 너네처럼 60, 70%인데 또 줄였어. 시험의 퍼센트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운유고등학교에서 그 영어 이제 성적이 이제 미달이 났어요. 미달이 나서 이제 교육청에서, 야, 이거 너네 애들이 조금 영어를 어려워한다. 그래서 애들이 잘하건 못하건 나는 상관할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영어 미달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렇게 강제로 바꿔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서술형 문제가 없고 시험이 40%고 수행 60%야. 자, 근데 일단 이 얘기를 다른 고등학교 애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1컷이 되게 낮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도 또 어렵지도 않고 그냥 평이하게 나오고 서술형도 없는데 1컷이 또 그러니까 되게 빡세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98점, 99점이 1이 아니라 뭐 한 92점 정도는 한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유고등학교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되게 이제 쉽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좋은데, 일단 두 번째는 난이도도 굉장히 평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톡카놓고 얘기해서는 그냥 나올 건 나오고 안 나올 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가령 운유고등학교에서는 또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너네 그 모의고사 원문에서 가령 26번 유형 있잖아. 26번이 뭐냐면 이제 이 인물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막 누가 어디서 태어나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뭘 했고 뭐 상을 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운유고등학교에서는 뭐로 출제가 되냐면 무조건 문법 아니면 순서별입니다. 이제 너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시험을 딱 보고 시험 문제지를 그냥 버려버리는데, 나는 이제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무조건 다시 검토를 하고 어떠한 출제의 경향성과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게 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네들은 돈을 지불하고 내 강의를 다 듣는 건데, 그래서 일단 뭐 문법이나 순서별이 이제 출제가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뭐 21번부터 24번까지 이제 뭐 대입학이잖아요. 대입학은 뭐냐면 주제 주장입니다. 대입학은 이제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운용해서 많이 내는지 한번 보면 이제 뭐 문장 삽입 되게 많이 나와요. 이해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분석을 해놨으니까 이제 너네들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또 지문은 또 달라지니까 그 문장 삽입에 대해서 내가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포인트 이제 문장 삽입 포인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왜 다른 학교 애들까지 들으려고 하냐면, 이제 그 문장은 내가 집어주는 운유고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은 너네들 학교에서도 충분히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쵸?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나를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꽤 있으니까, 이제 운영고등학교에서는요, 진짜 너네들이 실력이 없다 그래도 2, 3등급까지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게 쉬우면 이제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등 컷이 없는 경우도 있었죠. 가령 뭐 재작년에 제1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100점이 50명이 나와서 1등급이 없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운유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아예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시험 문제 평이하고 내가 나눠주는 운유고 맞춤 변형 문제에서도 이제 뭐 굉장히 유의한 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난 시험에서는 운유고에서 시험 문제를 정확히 두 문제를 맞췄거든요. 그냥 선지까지 똑같이.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이제 가져오는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내가 집어줄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도 잘 받으셔서 야무지게 푸시면 될 것 같아. 그쵸? 일단 이 운유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내가 딱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일단 자신감을 가져라. 그냥 이 얘기예요. 알겠죠? 자신감을 가지면 돼. 자, 그리고 일단 두 번째 제1고등학교인데, 일단 제1고등학교는 서술형 문제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제 두 문제가 나오고 난이도는 중상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문제가 나오는데, 제1고등학교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일단 그 두 문제가 뭐냐면, 한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또 한 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와. 이거 무조건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 모의고사 원문을 할 때 배운 문법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에서 한 내용 중에서 문법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 그래갖고 변형을 시키는 거야. 이 얘기가 뭐냐면, 뭐 교과서에서 뭐 어떤 동격의 대를 배웠어. 그러면 이 모의고사에서는 동격의 대시 나오지 않았는데, 모의고사 짐을 딱 주고 동격의 대를 활용해서 이러한 문장을 작성해라. 즉 변형을 시켜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뭐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뭐 as long as 뭐 이런 원급 구문을 배웠어. 그러면 교과서에는 그 문장이 원급 구문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문장을 변형시켜서 원급 구문 as long as를 써서 이 문장을 완전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교과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로 이제 꼬리 문제 다 빼고, 그치?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제1고등학교에서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네들이 진짜 조금 어이가 없는 게 이 모의고사랑 교과서의 어떤 그런 비율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 봐봐. 일단 이 너네들이 시험 문제가 한 21문제에서 한 24문제라고 한번 쳐보자. 시험 문제가. 근데 이제 출제가 되는 거는 장기고등학교의 교과서 외부 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모의고사랑
교과서 일단 이렇게 두 개밖에 출제를 하지가 않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서 제일고등학교, 운유고등학교, 장기고등학교 이건 다 포함이 되고 운양고도 다 포함이 돼요. 솔터고는 교과서가 없죠. 근데 이 교과서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7문제에서 한 11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한 50% 가까이는 이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된다 이거야. 근데 너네들이 이제 굉장히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게 이 모의고사의 공부량을 압도적으로 늘려요. 그리고 이 교과서의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적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모의고사의 내용이 교과서보다는 조금 어렵죠. 내용의 난이도가 조금 상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지문의 구조도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뭐 이러한 이유들로 모의고사를 조금 많이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 이러면 안 되고 교과서에서도 방점을 반드시 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형광 듣는 친구들한테도 이거는 꼭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안 들어먹는 애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진짜 많이 봐야 돼요. 특히 제일고 같은 경우에서는 서술형이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왜 안 보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좀 교과서에 반드시 방점을 맞춰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된 급격한 난이도의 상승이야. 근데 이제 제일고등학교는 이제 매년이래요. 뭐냐면 1학년 때부터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줄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 1학년 때는 무조건. 그래서 뭐 재작년에도 그랬었고 뭐 이번 연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래. 그래서 막 애들이 막 90점 받고 이러다가 나 영어 잘하네 하다가 이제 뭐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부터의 난이도를 한번 팍 올려요. 그래갖고 막 평균 갑자기 막 40점, 30점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그때부터 또 학원 막 옮겨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제일고등학교 애들은 이제 뭐 공부를 포기한 애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고등학교 중에 한 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가 이제 상승이 되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예견된 형태다. 일단 봐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고등학교가 일단 이 난이도도 상승되지만 3학년 때 가면 굉장히 복잡해진 게 뭐냐면, 너네 이제 3학년 때 가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써요. 근데 이제 뭐 기존에 교과서가 들어갔던 뭐 장기고등학교나 운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교과서를 없애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고등학교는 또 그때도 교과서를 넣어.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교과서를 넣는 아주 지긋지긋한 학교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입니다. 지문이 많으면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형태고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법을 알아야 된다 이건데, 일단 나는 그게 뭐 직업이니까 당연히 일단 그걸 다 분석을 했고 너네들한테 본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반드시 얘기를 해줄 거다라는 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마지막을 보면 이건 또 당부하는데 교과서를 충실히 할 거야.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건 약간 당부예요. 당부.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봐봐,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3학년 1학기 때까지 교과서를 나가는 유일무이한 학교입니다. 그 얘기는 교과서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체계 자체가 제일고등학교에. 그래서 서술형도 반드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나오고 모의고사의 문법을 활용하고 교과서의 문법을 활용해서 또 모의고사의 원문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교과서는 특히나 제일고등학교에서 중요하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고등학교는 솔터고등학교인데, 이 솔터고등학교에는 서술형이 나와요. 그리고 난이도도 제일고등학교랑 비슷하거나 뭐 제일고등학교보다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일단 이번 시험부터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 서술형이 뭐 아시겠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서술형이 이제 10점으로 낮아졌어. 자, 그래서 이제 뭐 애들 반응을 보면 되게 각기각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서술형이 서술형이 뭐지 줄어들었다 그래서 뭐 변형 어휘나 객관식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일단 내가 OT에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일단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자, 솔토고 애들은 알겠지만 뭐 장기고등학교, 김포고등학교 저리 가라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솔터고등학교의 일단 난이도 자체가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김포적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뭐 특목고를 빼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정리를 하면 이거야. 더 어려워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기존에 풀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질 데가 없어. 그렇지? 그러면 일단 서술형이 10점이 됐다는 거는 이제 객관식의 중요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근데 이제 객관식의 중요도가 높아졌으면 너네들은 뭘 해야 될까?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돼. 그리고 변형 어휘를 단권화시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도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야. 이제 변형 어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예요. 예,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많거든. 예를 들면 한국어에도 노랗다, 누렇다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제 어휘는 사실 통제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유일무이한 방법이 그냥 단권화시키는 방법이고 이런 것도 내가 다 해줄 거고 변형 문제도 엄청 많이 줄 거예요. 이번에 솔토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뭐 형광 애들한테는 이미 나가는데 한 1600문제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인강 친구들한테도 뭐 PDF를 제공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제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된 전례 없는 난이도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어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너네들은 모르겠는데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냐면 일단 잃을 게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잃을 게 없을 거예요. 솔토고등학교에서는. 진짜 잘하는 애들 빼고. 그러면 뭐 잘하는 애들은 원래 그냥 잘했으니까 계속 잘할 건데 이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식이 없으면 자신감이라도 가질 능력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전에 봤던 시험보다 더 어렵겠어 뭐 약간 이런 마인드를 통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시험장에서도 그런 마인드로 뭐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공부를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뭐 다른 고등학교는 약간 한 문제 틀리면 망하는데 약간 이러는데 솔토고등학교에서는 뭐 그냥 원래 기본 베이스가 틀리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내가 이건 무조건 강조하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단권화를 하고 어휘를 하고 객관식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일단 변형 문제의 지분도 꽤 커진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야. 이건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너네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너 왜 학원을 옮겼니? 왜 여기 와서 이제 듣고 싶어?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 이래요. 변형 문제가 적어요. 변형 문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변형 문제를 안 줬어요. 자, 변형 문제가 적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하게 해도 될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너네들의 영어 실력이 뭐 1, 2등급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너네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옷을 사러 갔다고 합시다. 내가 옷을 사러 갔어.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때? 그리고 막 자꾸 물어봐. 저게 낫지 않을까? 뭐 이게 낫지 않을까? 이거 어때?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냐면 그냥 약간 자꾸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건 뭐냐면 일단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모나 뭐 옷핏에 대해서.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 지문을 내가 이해한지 안 한지를 몰라서 자꾸 변형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변형 문제만큼 소모적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변형 문제 자체는요. 변형 문제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쵸? 네,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뭐 한 1000문제를 풀었어 예를 들면 근데 부족해. 이러고 학교에서 계속 변형 문제 푸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지문에 대한 이해가 안 됐다라는 반증이야. 그치? 자, 봐봐. 너네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센스가 아예 없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한번 해볼까? 초등학교 때 이래요. 야, 너 뭐 문제집 몇 권 풀었어? 이렇게 질문해. 그치? 그러면 나 3권. 이러면 얘 100점 맞겠네? 나 1권. 이러면 넌 80점. 나 뭐 0.5권. 다 안 풀었어? 그러면 얘는 50점.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갈수록 너네들이 그런 질문을 애들한테 할까 안 할까? 아예 안 해요. 왜 그럴까? 문제를 푸는 게 공부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이야. 그쵸? 근데 일단 변형 문제를 계속 달라고 쪼르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난 지문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럼 또 거기에서 일단 또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나는 어쨌든 어떤 물품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강의를 파는 사람이고 문제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이 변형 문제를 한 1600문제 정도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맞지가 않은 거야, 나랑. 근데 일단 뭐 1600문제 모의고사만입니다. 모의고사만. 이제 교과서 있는 고등학교는 또 따로 더 있어요. 한 1000문제 정도 더 있는데 만들어 놨는데 이제 어쨌든 그래요. 그냥
지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일단 안 돼 있는 애들이 변형 문제를 많이 푸는 경향이 조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너네들도 냅다 변형 문제만 풀어갖고 그냥 가시적인 것들로만 자꾸 자신을 판단하고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결과가 다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 많이 풀었다고 점수가 잘 나온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일단 지문을 반드시 이해해야지 변형된 어휘랑 이 10점이지만 서술형에서도 조금 어떤 좀 강점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변형 어휘의 중요성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단권화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뭐 그냥 그러니까 너무 변형에 집착하지 마. 제발. 모든 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쓰인 문법을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변형 그것도 안 된 상태로 변형 문제만 드립다 풀면 너희들이 90점 100점이 나오겠니?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운양고등학교로 갈 건데, 운양고등학교는 그냥 김포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전국에서 가장 평이한 고등학교인 것 같아. 서술형 문제도 없고요. 난이도도 그냥 중하야. 하지만 시간 요소가 많아요. 자, 일단 이걸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운양고등학교는. 일단 이건 고등학교 3학년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지는데, 지문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게 선지야. 그쵸? 예, 지문이고 이게 선지예요. 이런 수법을 많이 써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자, 그래서 여기부터 고3 애들 기준으로요. A, B, C, D, E, G, F, H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너네 그 과탐 선지 아니? 이제 뭐 과탐도 하고 있을 텐데, 뭐 이제 수특 같은 데 보면 과탐에서 1번에 A, 2번에 뭐 AC, 3번에 뭐 A, B, 뭐 G,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또 이런 식으로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선지가 A에 막 3, 4줄, 막 B에 5줄, 막 C에 막 4줄,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을 많이 끌겠다 이거야. 그쵸? 네, 시간을 많이 끌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변별력이 좀 다르죠. 솔토고 같은 경우에는 어휘랑 뭐 이런 걸로 이제 변별력을 두는데, 운양고등학교는 사실 뭐 그 정도 어휘는 당연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 또 변형 어휘 많이 낸다고 조금 뭐라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언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형 어휘를 내야 되고요. 수학이랑은 다르게 일단 지문을 그냥 준다 이거야. 그쵸? 그냥 지문을 줘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선지에서 변형 어휘를 내야 돼. 그쵸? 그래서 뭐 운양고등학교의 변형 어휘는 그냥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문의 깊은 이해를 통한 선지 제거가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앞서 솔터고등학교에서도 얘기했는데, 일단 깊은 이해가 일단 무조건적인 1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 제거에 어떤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어떤 선지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렇게 딱 읽고 그냥 이렇게 3번을 바로 고르는 애들이 있는데, 운양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고르면 절대 안 되고요. 운양고등학교에서는 이 시간 요소로 일단 변별력을 두기 때문에 읽고요,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골라야 돼. 다 제거예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이게 제거를 안 해놓으면 너네들이 이제 또 가서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 풀고 검토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운양고등은 서술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검토를 하면서 또 헷갈려, 이렇게 제거를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운양고등학교에서는 반드시 소거법으로 푸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 장기고등학교를 갈 건데, 장기고등학교도 뭐 요즘에는 굉장히 무난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있고요. 난이도도 그냥 무난해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영어 상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이게 조금 중요한데, 교과서에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1, 2과에서 뭐 외부 지문 출제한다 이러는데, 일단 이게 데이터 중요도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외부 지문이 항상 같아요. 뭐 이제 너네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뭐 경주로 놀러 가서 기념품 사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경주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막 이런 거, 뭐 왕릉이 있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데이터를 내가 다 갖고 있어요. 한 6년치 정도 갖고 있거든요. 6년치. 그래서 일단 봐봐.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지 않을 거야. 근데 지문은 똑같이, 변형 지문도 똑같겠지. 그러면
그 기출된 문제를 나랑 같이 풀어보면서 일단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당연히 다르겠죠. 똑같은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근데 일단 그런 걸 풀고 들어가는 거랑 안 풀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나랑 다 같이 풀어볼 거다라는 걸 일단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냥 여기 장기곤 좀 양치기가 중요해서 막대한 변형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한 뭐 모의고사 교과서에서 한 2000문제 정도 풀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일단 다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서술형 연습도 조금 개인적인 지도가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서술형도 그냥 무난히 나와요. 그래서 뭐 문제 만들긴 딱히 어렵지 않고요. 뭐 어느 정도 다 적중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일단 뭐 그동안 이제 듣느라고 고생을 했고 가볍게 질문사항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고 나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인간과의 현강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일단 적어놓은 거는 현강의 특징인데, 현강은 당연히 1대1 케어가 되고요. 그러니까 1대1 케어가 뭐냐면 뭐 그냥 말로 그냥 뭐 우린 1대1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잡아갖고 불러서 1대1로 봐줍니다. 나랑. 그 다음에 자유로운 질문이 되고 현장 모의고사와 학교별 분석이 상이할 가능성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다. 이건데 내가 조금 이 세 번째랑 네 번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일단 우리는 한 2주 전부터, 시험 2주 전부터 이 현장 모의고사를 치는데 실제 이제 시험지 사이즈랑 그 다음에 이제 OMR을 제공을 해줘요. 자, 여기에도 이제 적혀 있는데 내가 조금 강조하고자 다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늘 변형 문제가 다르고, 이게 변형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 그냥 뭐 시험범위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문제로 나가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 약간 다른 강사들은 조금 귀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학교별로 문제를 따로 제작을 해요. 그 시험에만 들어갈 문제를. 그래서 뭐 이제 풀어본 문제도 있고 안 풀어본 문제도 있을 건데,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학생 애들이 굉장히 조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교별 분석이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1대1 케어를 해주면서 약간 조금 너네들이 질문한 것만 대답을 해주면 솔직히 GPT도 가능한데, 그냥 내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이 개념을 몰랐을 때는 이 개념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개념도 다시 한번 집어주면서 어떤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오지랖이 넓죠. 그쵸? 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너네들을 그렇게 알려준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현강의 이점은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불가피하지만 내가 아까 첫 번째 PPT에서 얘기해줬던 것처럼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인강을 들으시는 친구들은 인강을 듣는 게 맞고요. 근데 뭐 어떤 강제성도 좀 갖고 싶고 조금 케어를 진짜 구체적으로 잘 받고 싶고, 그리고 현장 모의고사도 애들이랑 같이 풀어보고 싶고 뭐 이런 애들은 현장 강의를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 두 번째 질문인데,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너네들이 궁금했을 그런 내용 같아요. 워크북과 변형 문제 같은 부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인강 듣는 친구들도 자체 교재랑 워크북이랑 변형 문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현강과 말이 조금 꼬였는데, 현강과 차이가 존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이 꼬이네요. 자, 봐봐. 현강과의 차이가 불가피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일단 이 현강의 교재는 일단 내가 직접 보고 이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애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서 교재를 실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재가 매번 달라진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많이 나가요. 왜 그러면 내가 못 나눠줄 문제도 조금 있어. 뭔 말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이트에 올릴 건데, 이제 그 사이트에 올린 거는 뭐 내가 솔직히 그냥 이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저작권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현강과의 차이점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해줄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근데 문제수가 그렇다고 뭐 적거나 이렇진 않아요. 적거나 이렇진 않은데, 인강 나눠줄 이제 올릴 이제 조금은 존재가 한다. 어디에서? 퀄리티에서 약간 존재는 합니다. 그렇다고 뭐 대충 만드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매번 뭐 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조금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거는 다 PDF로 올라갈 거예요. 또 요즘에 패드 쓰시는 분들 많죠? 네.
그래서 이 인강 듣는 친구들은 PDF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실물 교재를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형광의 교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학원에 오시면 그냥 드리니까 학원에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공부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건 직접 내가 다 만든 거니까 아예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뭐 애초에 걱정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형광과의 차이가 존재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일단 잘 너네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이건 가볍게 치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인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쵸? 네. 인강이든 형광이든 열심히 해야 돼요. 어찌됐건 내 강의를 파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반드시 약속드릴 거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거라는 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나랑 조교진이 있어요. 조교진이 검토를 한 다음에 강의를 제작을 하고요. 실제로 찍어서 올립니다. 두 번째, 지문별 학교별 출제 포인트를 모두 설명할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약간 이건 꼼꼼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이 꼼꼼하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네들이 약간 좀 지겨울 수도 있어. 왜 그러면 내가 계속 강조를 하니까 알겠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꼼꼼히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반드시 내 강의를 매 순간 집중을 해주면 뭐 이제 시험 문제에서 틀릴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정한 툴을 통한 지문의 완벽한 이해를 추구를 할 건데, 이건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예, 단언컨대 기가 막히고요. 이 일정한 툴이라는 거는, 자, 이거는 내신에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2학년 2학기 가면 이제 모의고사도 함께 정시라 하죠. 예, 정시를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이 일정한 툴을 내가 일단 해볼 건데, 이 일정한 툴은요, 정시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뭐 내신이랑 정시 둘 다 챙길 거예요. 뭐 이런 애들이 슬슬 나와요.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 나면 이제 내신 놓는 애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2학년 2학기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지문을 학습하면 정시에 진짜 돈 많이 되거든요. 네. 그쵸?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처음엔 다 무료잖아요.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일단 마지막 네 번째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기초 문법을 내가 제공을 할 건데, 자, 이걸 잘 들어봐. 상담을 딱 왔을 때 이제 딱 두 가지예요. 뭐 다 부족해서 학원을 오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 단어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부족해요. 영어에서는. 근데 자, 딱 와서 이 문법이 부족해요 라고 이제 말하는 거는 뭐의 반증이냐면, 나 중학교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이제 이거의 반증이에요.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으로 영어 교육과정이겠죠. 이 문법은요, 초3부터 중3까지가 마지막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너네들한테 직접적인 이해를 한번 내가 해줄게. 봐봐. 이제 너네들이 중학교, 뭐 장기중학교로 갑시다. 장기중학교로 갑시다. 뭐 장기중학교에는 딱 갔어. 등교를 했는데 이제 영어 수업이야. 영어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PPT를 딱 띄워놓고, 얘들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는 투부정사만 할 거야. 이러고 드립다 막 12시간 동안 투부정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래. 근데 고등학교 딱 갔는데, 이제 뭐 어디로 가지? 뭐 장기고로 갑시다. 장기고를 딱 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엄청 많은 뭐 13문장 정도 되는 모의고사를 피고, 야, 이거 접속사 대시고, 이건 동격에 대시고, 여기선 계속적 용법이니까 컴마 위치를 컴마 대수로 바꿔 쓸 수 없고,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고, 여기에서 컴마는 동격이야. 막 이딴 소리를 막 해대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자, 됐지? 다음 지문 가자. 이러고 막 1시간에 막 2-3지문을 끝내버려. 그럼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그냥 선생들이 어떤 학원에서 사교육을 뭐 당연시 여기나 보다. 이럴 망할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그냥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거야. 즉, 너네들은 중학교 때까지 모든 문법을 다 끝내야 된다라는 가정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문법이 부족한 거는요. 예를 들면 모의고사에서 딱 지문을 읽었을 때 어떤 문법이 한 두세 개 나오잖아. 두세 개 딱 나왔을 때 이거 모르는 게 그럼 너네들은 중학교 공부가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사 이런 거 내가 알아야 되나? 명사절 대수를 알려면 명사에 대한 이해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기초 문법을 학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할 거고 이거는 그냥 평생 동안 무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 이게 강의가 그렇다고 또 이제 너네들이 이거 또 막 엄청 또 시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한 8시간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한 10시간 정도면 이제 모두 끝이 나요. 이해가 됐을까? 이거 들으면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지문에서 모르는 문법은 한 개도 없을 거라고 내가 단언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쓰잘데기 없는 문법 다 뺄 거고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명사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다 할 겁니다. 명사라고 쓰면 너네들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품사. 그쵸? 완전 처음부터 할 거야.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조기 교육은 이제 반드시 하는데 영어에 대한 조기 교육은 사실 이 지역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품사부터 이제 끝까지 처음부터 달릴 거고 이걸 들으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이제 모를 게 없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도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찍고 문법을 배포를 하는 게. 근데 약간 시작은 조금 너네들이 봤을 때 그냥 약간 좀 도전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반드시 성과를 낼 거고 그만한 양질의 강의를 찍을 거고 그만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해줘서 너네들이 부족함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나랑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성과는 날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요. 한번 다 무료로 일단 처음에는 배포가 되니까 일단 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분명히 그 어떠한 강사보다 잘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자신감은 있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예. 일단 OT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강의에서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재용이었습니다.